아니 이번에 저도 저 나이 좀 있는 후배가 평양의 시인으로 이제 등단해서도 이뻐가지고 지금 오랜만에 시상식을 갔죠. 안 써주던데? 없어요. 한국에도 없고. 뭘 안 줘? 신문사에서 밥을 안 사줘. 뒷풀이를 아. 그러고 보니까 나도 나 지인이 이번에 시로 등단을 했어. 어디요? 동양 어디더라? 어디? 아 맞아, 나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왜냐면 옛날에 우리 세미나에도 같이 오던 친구야. 아. 어디? 우리는 그건 신춘문예 네. 신춘문예 다음에 해요. 오늘은 이제 최진석 평론가까지 더 추가해서 깍두기 긴급 투입이라고나 할까요? 깍두기 하나 더 놓고 그 작년에 우리 지난번에 다루었던 이런저런 얘기들 중에서 좀 뭐 더 관심 있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하나씩 좀 뽑아서 더 한번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이렇게 한번 모여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웹툰을 이제 최근에 이제 종이 만화는 사서 보는 거 아니면 저도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대여소 만화방을 가지는 않아서 이제 사서 보게 되는 것만 보다 보니까 이제 그래픽 노블 중심으로 보고 아무래도 편하니까 이제 웹툰을 저는 이제 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웹툰 뭐 만화 역사 만화 역사를 뭐 종잡아 한 200년 뭐 이렇게 보니까 200년이나 됐어요? 그쵸. 왜냐면 만화 효시 최초라고 한다면 만화 역사에서 이제 윌리엄 호가스라고 그렸던 연작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있거든요. 그 화가가 말하자면 만화는 이제 칸의 예술이라고 흔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칸이 언제 완성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역사를 가늠해요. 우리 뭐 근대시는 또 이제 뭐 자유시가 언제냐 뭐 이런 걸 하는 것처럼 이제 만화는 칸. 그래서 칸을 놓고 연작의 형태로 그림을 그렸고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다른 화가들한테는 좀 뭐랄까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대중적이라고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팔렸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작권법이 생긴 거거든요. 아, 그래? 윌리엄 호가스라는 사람 그림이 너무 잘 팔리니까 막 베껴서 막 다른 풍속화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윌리엄 호가스가 열받아서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걸어서 자기 작품에 저작권도 걸어버리고 그래서 엄청난 이제 상업적 성공을 이뤄서 이제 뭐 자기는 약간 컴플렉스도 있고 이제 유명 화가에 비해서 그래서 영상, 시각과 우리 소설, 문학과의 뭐 대결이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다들 또 이제 뭐 썸컬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뭐 좋아하잖아요, 사실 뭐 맨날 집에 짱 박혀서 뭐 세계 문학만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문학 전집만 주로 있어. 근데 평론가는 덕질을 해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만화 역사가 네. 호가스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고 그 근대 형식일 것 같고 우리가 보통 만약에 사파부터 넣는다면은 예전에 중세 시대에 성경에 사파들 있잖아요. 텍스트랑 사파 같이 넣은 것들. 올해 만약에 칸이 아니라 텍스트와 결합된 거라면은 우리 거기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기도 하죠. 근데 이게 네네. 사실 첨예한데 왜냐면 제가 제 관점에서는 이제 칸 그거를 더 포커스를 두는 사람인데 왜냐면 칸의 연속성으로 이야기 만화 그림 자체가 연속되는 게 만화의 본질이고 방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림 자체의 효시라고 될 수 있지만 그건 사파 기능 단순히 한 장의 그림으로만 기능하기 때문에 그림이 텍스트에 들어간 역사와 만화의 역사는 약간 분리될 필요가 있겠죠. 서사의 결합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확실히 그 칸에서 만화 저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도 도라에몽 완전판을 원래 진짜 좋아하는데 전자책으로 또 샀어요. 근데 전 이 칸의 연출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저는 아직 종이 만화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 스크롤했을 때 또 연출이 달라지잖아요. 만화에 대한 뭐 자신만의 경험들 있잖아요. 그죠? 뭐 빠져들게 된 계기라고 해도 좋고. 뭐 평면 만화만 지금 얘기하는 뭐 거예요? 다 만화도 포함이죠. 애니메이션도 다 만화, 애니메이션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나 한번 제일 젊으신 우리 인순 선생님부터. 지금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아무튼 저는 원래 사실 만화를 제일 좋아했어요. 소설가긴 하지만 문학이나 이런 거보다 만화를 진짜 많이 봤고 제가 90년대 10대를 보냈으니까 정말 미친 듯이 읽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80년대 10대를 보낸 분들은 내가 덕후의 효시다, 오타쿠의 효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90년대 중반이 제가 중고등학생 때 그때 정말 진정으로
지금 우리가 아는 이런 풍경들이 시작된 게 아닌가. 대중문화적으로. 네. 우리가 아는 풍경이 어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의 이미지, 만화를 좋아하고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 소비하는 풍경이나 패턴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각종 뭐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행사 같은 것들도 아, 네, 코미콘 코미콘 같은. 네, 코미콘 안 정도는 진짜 덕후 아니에요? 이름은 아는 겁니다. 저는. 잘 네. 노출이 되는 것 같아. 뭐 시카프 막 이런 거 음. 그런 거 저 90년대 시작이거든요. 그때 좋아했던 만화 정말 많았어요. 근데 역시 시작은 저 한국 만화였어요. 한국. 둘리서부터 시작했죠. 음. 네, 둘리 초등학교 2학년 때 둘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는 막 고행석이라든지 오, 고행석을? 선생님을 다 아신 만화죠. 대본 오, 만화의 저- 불청객 시리즈 아니에요? 근데 그 고행석이 음. 제 세대 때까지는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네, 그랬나요? 네. 나 중학교 때 보던 그렇죠. 만화니까. 저한테는 이문세와 고행석 뭐 이 정도로. 박봉성, 아, 야 이문세란다. 뭐지? 이현세 이현세. 근데 둘 다 이문세급이잖아요. 만화계. 네, 그때 당시에는 더 재밌었던 거는 80년대 한국 대본소 만화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한 작가가 똑같은 캐릭터로 계속 만화를 그려요. 아 맞아. 이현세는 이현세- 계속 가치를 그리고 고행석. 계속 엄지고 고행석은 주인공이 뭐죠? 고영탄. 이름이 구용탄. 맞아. 반쯤 감긴 눈에 그 그걸 머리가 계속 좋아했는데 삐죽삐죽 네. 커서 있는. 그때 메이저는 까치였는데 네. 저는 고행석을 좋아했거든요. 아니요, 저기 이현세도 그게 이제 스타 시스템을 그래요. 거기 항상 인물들이 같아요. 보면 이현세는 항상 주인공 있지. 오해성 아니면 까치고, 청소년 만화라면 까치가 주인공이고, 성인만 오해성이고, 아, 역시 아시아노미가 이제 마동탁. 아 마동탁. 저도 이거 얘기하려다가 네. 눈치 보고 선생님 뭔지 말았네요. 아, 저도 이거 다들 이게 대본 선생님 다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컨셉들이 나와서 익숙한 맛을 줘요. 이 굉장히 만화 권수도 많고 한 20-30권 되고 그러는데 그렇죠. 한 근데 그걸 완결까지가. 내용 자체는 알아요. 음. 근데 그 익숙한 맛이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면서 항상 만화가에서 지갑을 열게 하는 코모든 놀러 맞아, 사이들. 당황스럽네요. 약간 음의 세계를 놀던 사람들과 오늘 같이 앉아서 좀 얘기를 하는 느낌. 아직 하실 말씀 많을 거 알죠? 근데 이 정도가 음의 세계예요? 더 있을 것 같은데? 저음이 있죠. 저음. 저 음의 세계. 어쨌든 만화 가게를 가면 혼났어요. 그때는 그 옛날에?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만화 오락. 음의 세계는 맞았던 것 같아요. 만화와 이현세- 오락실은 이현세 까치가 나온 만화는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첫 장에 까치라고 나오면 마지막에 행복하게 끝나고 하하호호 끝나고 오해성이라고 나오면 마지막에 꿈도 희망도 없이 끝나더라고요. 보통. 그 이현세한테 이게 딱 구분되는 작업인 것 같더라고요. 세계관이 좀 달라서 그럴 수 네, 있겠어요. 맞아요. 주인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렇죠. 그 사실 고유형 만화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그렇죠. 많죠. 예, 예. 삼국지 18서력. 주로 이제 그 역사극, 특히 음. 이제 동양 고전을 중심으로 했던 저는 되게 최근에도 약간 고유형 만화에 꽂혀가지고 이거저거 찾아봤는데 그 고유형 선생이 생각보다 이렇게 그냥 만화만이 아니라 역사와 이제 그 어떤 그 만화적 영웅의 세계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묘사를 하는 그런 분위기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현실 정치적인 부분도 그 만화에 녹여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가 어려운 시기인데 정치 얘기를 맞습니다. 고영 선생은 굉장히 그러니까 교묘하게 풍자비슷하게 잘 녹여놨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때 삼국지에서 보면은 제갈량 관우 질투설 2인자설도 고영 삼국지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나관용 삼국지 보내는 관우 이제 죽이는 게 제갈량이 서로 이제 경애하는 사이지만 고영 삼국지에서는 관우가 이제 2인자 자리를 두고 제갈량이 관우를 죽였다 이런 식의 신선한 해석도 있었고 그게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방금 그 현실 세계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고영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신문 연재, 스포츠 신문이라든가 우리가 약간은 좀 황색지 비슷하게 나왔던 시절에 그 시절에 이렇게 만화를 그렸는데 주로 삼국지라든가 뭐 18사략이라든가 동양의 고전들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게 불가피하게 현실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당시에는 검열로 인해서 좀 잘려서 제대로 안 나오거나 묘사되지 않았던 것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약간 레트로 그 열풍이 불면서 복간될 때 다시 또 예전 만화의 원작들을 찾아가지고 복구하고 그래서 사실 예전에 그 신문 연재되었을 때와는 다르게 완전히 그 스토리라인이 새로 구성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2000년대 이후의 작품 중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도 하더군요. 또 이제 그 B컷들도 들어가죠. 성인 고우영 선생님의 필치가 사실은 되게 단순하고 배경도 잘 없는데 묘하게 성인 만화를 묘하게 잘 그려요. 대놓고 성인 경우도 많았죠. 이게 어. 중앙일보가 말순아집에 이런 예, 분도 예. 있었고 그 사건 만화들이 굉장히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 만화 먼저 봤던 기억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는 신문 까서. 신문 까고. 실제로 그래서 그 한국 문학연구가 문화연구랑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형명과 웃음이라든가 뭐 최정화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사컷 연재 만화 같은 것들 4.19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고 이렇게 또 묘사하고 있는가를 또 연구한 그런 부분들도 꽤 있고, 어쨌든 만화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엔터테인먼트식의 어떤 그냥 장난하듯이 놀이하듯이 그런 만화는 아닌 것이다라는 데는 다들 동의하시는 걸로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만화가 어릴 때 문자를 읽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이 상황 너무 잘 이해되니까. 사실은 90년대에 나온 그런 만화로 그 동양 고전을 다룬 것 중에 중국에서 나온 연환화 시리즈라고 기억나세요? 삼국지 연환화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그 한 칸을 세분화해가지고 동작 하나하나를 끊어서 묘사하는 게 아니라 한 장면 전체를 그 한 페이지라든가 적어도 한 페이지 안에 2컷 정도로 넣어가지고 그 안에 충분히 이제 텍스트를 넣는 거죠. 그래서 삼국지 이야기를 말하자면 우리는 그동안 소설로 읽거나 아니면 고우영 같이 컷컷컷컷 넣어가지고 소극적으로 묘사한 삼국지 스토리를 보거나 했는데, 중국에서 나온 것들은 사실 아주 세밀화들을 통해 가지고 장면들을 묘사하고 거기에 부과된 텍스트를 통해서 삼국지 스토리를 다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그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연환화 시리즈도 굉장했던 것 같아요. 환화? 그럼 연환화. 네,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만화는. 뭐 다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은 그림들을 계속 연계시켜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야기가 끌고 가는 예, 그런 예. 방식이라는 근데 거고. 우리가 이제 동작 하나하나를 끊어서 묘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역동적인 동작성이 아니라 마치 한 편의 회화 작품을 보는 것 같은. 이게 네, 불교식으로 하면 시무도 10개처럼 뭐 그런 소 느낌이죠. 찾고 소리 잃고 이게 10개 이야기를 말풍선이 텍스트로 따로 있는 게 넣고, 아니라 말풍 회화 안에 사실 여러 사연들이 사팔 들어가 기능이 있고. 좀 더 강화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맞아요. 네. 예, 예. 근데 이게 시점이 그럼 되게 다양해. 한 회화 안에 하나의 시점에 있는 게 아니라 연속 막 가령 이쪽에서는 여포가 활을 쏴서 마치고 있으면 옆에서 그런 거라기보다도 그런 건 아니고? 서사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음. 왜냐하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아요. 굉장히 세밀화되어 있고 우리가 고형 삼국지는 사실 역동성이 센 대신에 그러나 좀 묘사의 정밀성을 획획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경우는 마치 그림 한 편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하는 거죠. 마치 말의 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가보에서 어떤 하나하나 비닐땀 같은 것들이 다 보이는 그런 정도의 세밀함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작품들도 예전에 꽤 우리에게 새로운 충격을 줬던 느낌이 한국에 있습니다. 번역이 돼서 들어왔어요. 네네. 비쌌을 것 같아요. 만화 입문기. 네, 입문기. 개인적 만화 입문기. 그거 얘기 잘못하면 연식이 너무 나올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인문은 좀 그렇고 인문보다 인상 깊은 걸로 어떨까? 인상 깊은 거. 뭐 둘 다죠. 뭐. 아 저요? 네. 저는 사실은 뭐 신문수라든가 로봇 찌빠. 뭐 이런 분들의 아직 연식이 작품들이 제일 기억이 많이 남아요. 로봇 찌빠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때 아무래도 아직 문자로 많은 세계를 읽기보다는 이미지를 통해서 세계를 읽기 시작했을 때 더군다나 이제 현실이 되게 삭막하잖아요. 저는 뭐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좀 그런 시멘트 바닥의 어떤 아이들이었을 텐데 어떤 현실에 있지 않은 것들, 로봇 찌빠가 대표적인 거죠.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친구처럼 같이 개입을 해서 나랑 같이 놀아주고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하는 현실 볼 수 없는 것들 대신 이루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잘 기억이 납니다. 아니면 모험물이라든가 윤승훈 작가의 그림들도 예. 좀 윤승훈 저 어릴 때까지도 아직 윤승훈도 좀 활발하게 활동할 때였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드럼통 있잖아요. 드럼통을 그 구멍을 내 가지고 그 앞에다가 선풍기에 그 날개를 붙이고 옆에다가는 따로 뭐 날개 같은 걸 따로 붙여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봤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만 해도 그게 뭐 뜰까 안 뜰까의 문제라기보다 나도 하나 만들고 싶다. 예. 그래가지고 어디 주변에 드럼통 같은 거 지나가다 있으면 이거 내가 가져가서 만들면 안 되나? 근데 선풍기는 집에 있는 선풍기 뜯으면 아빠한테 혼날 텐데 그러면 어디서 선풍기를 구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굉장히 지금도 남아있어요. 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한국 만화가들이 엄청 그래도 잘 활동하고 좋은 작품 많았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만화 유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동안 좀 보기 힘들어졌고
90년대가 아무래도 일본 문화의 개방이 본격적으로 맞아요. 시작되고 했다 보니까 아마 90년대 초에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90년대 초에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그 기억나실 거예요. 500원짜리 조그마한 만화책 같은 거 맞아. 막 번역돼가지고 맞아. 네. 드래곤볼도 드라곤의 비밀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조그맣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아마 김대현 선생 같은 경우는 그 70년대이신가요? 예, 지금 무슨 말씀을 그 하시는지 정도 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도깨비 감투라든가 네, 그런 것들. 또리 주먹대장 이런 또리 장군. 형 왜 그래? 콩콩 코미스. 다이널 콩콩스 좀 뒤에 나온 건데 그때는 이제 보물섬 어깨동무 나오면서 아 그렇네요. 네, 진짜.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어깨동무 저는 팬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깨동무에서 이렇게 뒤에 엽서 같은 거 있잖아요. 보내면 이렇게 무슨 팬클럽 인증하는 뭔가를 보내줘요. 그래 그 모자도 쓰고 다니고 그게 뭐 어깨동무 클럽 뭐 이런 이름이었던 걸로 기억이 맞아요. 나죠. 소년 챔프. 그럼 거기서 연재되던 게 슬램덩크였고. 이제 처음 일본 예, 만화가 IQ 점프에서는 드래곤볼이었는데 항상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이 두 개를 돌려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저희 시대에는. 그러니까 나 이걸 고등학교 지금 때도 그거 봤는데. 그렇죠. 아, 그럼요. 우리 다 같이 상징적인 사건이죠. 이게 우리 네 명 긍정적인 같아요.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를 하면은 부정적인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그때 한국 만화가 굉장히 힘이 냈었는데 저 되게 재밌게 봤어요. 고유성의 로보트킹이라든지 아. 또는 뭐 이제 황금날개 이런 시리즈들. 근데 나중에 이제 좀 대가를 긁어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다 일본에 있던 작품들을 거의 저작권 없이 뺏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 보니까 나중에 충격을 많이 받았죠. 저는 이제 중학교 때 방금 말씀한 상징적인 것들. 이제 IQ 점프, 소년 점프가 창간이 되면서 최초로 라이센스를 받은 일본 만화가 맞아. 공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주간지. 라이센스를 받아서 들어온 것들인데 그때 이제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죠. 이게 어떤 뭐 서사가 이전까지만 해도 정말 만화적이다. 어쨌든 말씀대로 이제 뭐 역사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이게 만화적이라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물론 이제 일본 만화도 만화적이지만 이 만화 안에 어떤 리얼리티라든지 핍진성 같은 게 정말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때 봤던 만화들 물론 이제 뭐 드래곤볼처럼 SF를 다루긴 하겠지만 그런 내적 논리가 있잖아요. 그게 정합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거라든지 또는 슬램덩크처럼 그때 학생 스포츠의 어떤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것들 보면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때 일본 만화 보면서 어쩌면 이제 새로운 세계가 좀 생각되게 들었고 또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슬램덩크 같은 거 보면서 연애사들의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이게 슬램덩크가 참고가 되면 곤란하지 않아요? 아니 거기서 이제 참고가 된다기보다는 슬램덩크 이제 명대사들 있잖아요. 지금 그냥 중립병 대사들 있잖아. 뭐죠? 당신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그렇죠. 전 지금입니다. 그런 대사들 막 이제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 이런 대사들 아시죠? 알죠. 이런 대사들을 이렇게 보통스럽네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흑역사인데 그런 것들 어쨌든 하면서 일본만의 어떤 뭐랄까 대사라니 그런 것들이 어떤 정서 구조에 이제 박히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약간 환상적인 의미에서 현실에 동떨어진 의미에서 만화를 보고 즐기는 시대였다면은 일본 만화 들어오면 이게 우리의 정서 구조에 정통을 들어박히는. 특히 대표적인 것들이 그때는 잘 재미를 몰랐는데 H2 같은 게 터치라든지 안 그래도 아까 아다치미츠루 얘기하고 네네. 있어요. 아다치미츠루가 캐릭터를 돌려쓰잖아요. 근데 직접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똑같은 캐릭터를 그리냐? 전에랑 똑같은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아다치미츠루 스튜디오에서 배우를 돌려쓰니 개념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그거는 우리 아다치 미츠루 만화는 젊은 시절도 좋았지만 나이 들어서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네. 연애를 참고하려면 그때 슬램덩크보다 아다치미츠루가 더 맞았는데 아니 근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남자애들은 그게 있어요. 이제 죄송합니다. 젠더 이거 방송 듣는 분들이 여자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그리고 어른도 아주 있겠죠.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어떤 보편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뭐랄까 좀 죄송합니다. 좀 그 쓰겠으면 삐처리 해주세요. 라고 하나요? 가오? 저런 사실 멋있게 보이고 싶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네. 내가 뭐랄까 알콩달콩보다는 멋지게 버림받는다. 차라리 실패해도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 멋지게 버림받는다고. 성공을 했구만.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해요. 그때 제가 뭘 이해해? 소개했던 만화도 이런 만화들이었으니까 저도. 그렇죠. 이게 네. 비주얼파랑 비주얼이 안 되는 파가 되는 거야. 아니까. 아 비주얼파가 이쪽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이쪽과 안 되는 쪽과 되는 쪽 이렇게. 아니 뭐 버려진 적이 없는데 왜 다 버려진 적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로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통 우리가 눈높이 얘기를 하잖아요. 성인 우리가 지금 여기 비평이나 소설 쓰는 우리 성인물 작가와 비평가들이잖아요. 이상한 얘기지만 성인 뭐 표현을 그렇게 쓰세요. 아 맞아. 근데 맞아. 맞는 얘기야. 그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일단 만화에 한정해서 얘기를 한다면 만화를 볼 때
정말로 내 눈높이에서 보는 만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윤성훈이라든가 뭐 신문소 만화가 좀 대표적인 우리가 흔히 명랑 만화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모르는 좀 나보다 어른의 세계, 뭐 그래봐야 뭐 중고등학교 형이라든가 누나라든가 이런 세계일 수 있겠지만 그 어른의 세계의 시점에 가 있을 때 그것이 주는 매혹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뭐 말 그대로 저는 성인이 된다면 나도 나이 든다면 저렇게 연애 한번 해보고 싶어. 아니면 나도 뭔가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완전한 그 눈높이 동일한 눈높이의 그런 그 매체들보다도 어떤 보는 사람의 눈높이를 조금 상회하는 지금 현재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도 그런 데 속할 수 있고 되고 싶어하는 자아 이상의 어떤 접근하는 그런 것들도 어떤 만화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건전한 만화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뭐 시티헌터라든지 시티헌터. 모든 남성들의 잘못된 로망이죠. 까먹고 있어. 저는 잘 빠져나가는 박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근데 시티헌터 지금 관점에서 좀 불편한 게 있을 수는 많이 있겠지만 불편하지. 근데 맥락은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압도적인 능력을 가진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더군다나 총이라고 하는 네. 사실은 허용되지 않은 일본도 그렇고 그렇죠. 한국도 그렇고 허용되지 않은 무기잖아요. 하지만 금기들. 성적인 상징이기도 하죠. 음.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도 있는 그렇지만 살인은 일어나지 않는 그 세계관은 어떤 매혹 같은 게 분명히 있었던 것 시청도 같아요. 엄청 많이 죽여요. 아니, 초반에 많이 네. 초반에 네. 몇 명 있었고 네. 그다음에 불살로 바뀌게 되죠. 불살. 근데 만화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금기 뭐 이런 걸로 시작하잖아요. 엄마가 가지 말라 그랬고 저는 이때 일주일 단위로 용돈을 받았는데 월요일날 돈을 다 썼거든요. 그날 만화방에 가서 돈을 다 쓰는 거야. 5,000원 받았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 다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일정 부분 인정하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시간은 아닌데 평가를 해서 보자면 그게 한국 만화 수준을 점차 당시에도 망가뜨렸고 당시에도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고 지금도 저는 웹툰이 많이 팔리긴 하는데 저질 평준화되고 있다고 좀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일본 만화로 인해서 논쟁적인 아니, 그러니까 방향이 일단은, 나왔군요. 일단은. 일단 그런데 선생님 개인의 생각이니까요. 일단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일단 드론은 뭐죠? 이제 일단? 끝까지 얘기하자면 그게 바로 이제 금기라는 것은 사실 어떤 저기가 없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창작의 동기가 될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읽어야 되는 동기가 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만화로 그럼 왜 이 얘기를 했냐? 만화로 돌려보면 일본 만화의 저력이랄까? 일본 만화를 보는 그런 원인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독자도 많이 있고, 그다음 일본은 그 ABC에서 그 독서 인구 카운트할 때 만화까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화 시장이 더 우리보다 크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를 가만히 보면 너무 심각한데 너무 다양한 분야에 모든 우리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삼라만상에 대한 것들이 다 소재로 다뤄져 있는. 예를 들면 제가 만화 제목은 까먹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기업에 간 아빠가 철공소를 해요. 선생님 이거 계속 치는 건 나중에 예. 편집할 때 힘들지 않을까요? 아빠가 철공소를 지방에서 시골 마을에서. 근데 그날 아빠 너무 싫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졸업하고 대기업을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 마을에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아버지 상을 치르고 철공소 다 이제 정리해 버리고 가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60년 된 라디오를 아버지 돌아가신 줄 모르고 갖고 오는 거예요. 아빠가 그걸 다 고쳐준 거죠. 전파사 같은 거. 예. 근데 이 여자는 공대를 나오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그걸 고쳐주다가 이제 재미를 느껴서 그 아빠의 그 오래된 대기업을 오히려 그만두고 그걸 물려받는 이야기예요. 만화 제목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 만화는 그 스토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기계 분석이라든지 이런 설계도가 중간중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일본 만화의 끝은 어딜까? 근데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그런 있거든요. 부분들은 그 시장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죠. 당연히 물론 이제 어떤 우리가 어디나 그건 자본이 근데 들어가는 곳에 닭이냐 굉장히- 아리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웹툰을 지금 네이버 웹툰을 보면 분류할 수 있거든요. 예. 이세계물, 학진이란다. 뭐죠? 학폭물. 예.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제 나름대로 혼자 보다가 조제가 있지. 한 5개, 6개. 선생님 근데 요 선생님의 말이 진짜로 그럴듯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선생님 그 웹툰 보기에서 한 달에 결제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면 저희가 좀 네이버 정기금에 그 네. 정기 결제를 하기 때문에 정기 결제를 하면 일단 쿠키를 47개를 줘요. 공짜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쿠키를 뭐 쓰죠. 문학 쪽 사람들이지만 이 남성환 선생님만큼은 정말 미친 듯이 보신 분이에요. 형, 네. 나는 공짜 아니면 안 봐. 네, 세상의 모든 웹툰을 다 보신 분이라 세상에. 네. 아니 근데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도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결국 이게 다양성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일본만의 다양성이 굉장히 이제 풍부하다는 건 거기 다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정보를 추구하는 면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꼭 시장의 영향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큰 걸로 하면 만화라는 그 자체를 보고 시장이 큰 걸로 하면 북미 쪽도 굉장히 자본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시장 엄청 크고. 근데 일본은 저도 좋아하는 만화 중에 이거 있어요. 못 말리는 낚시광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네. 그게 한국에 67권인가 8권까지 어이구, 많이 번역됐나? 나왔다. 제가 그걸 다 모았어요.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집이 어디예요? 공짜 아니면 안 보시네요. 태양도, 공짜로 보시려고 저 그러죠. 참고로 제 컬렉션 중에 하나 그것도 있습니다. 옛날 그 아니, 천재들의 어떤 합장. 네. 야. 네. 아무튼 근데 일본 별거 다 만화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네,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현재 한국이 몇 년 전부터 에세이랑 유튜브로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설명되고 있잖아요. 일본한테는 그런 시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만화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만화로 손쉽게 흡수하던 어떤 시기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동력을 거기서도 좀 받은 것 같아요. 꼭 돈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현마다 캐릭터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놀 뚜껑에 그런 다 캐릭터가 있고. 현실들이 현재는 맞는데 지금 일본도 비슷한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맞아요. 일본도 그렇더라고요. 출판만 시장이 어긋나고 전체적으로. 결국 지금도 거기도 뭐냐면 우리처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웹툰 주제들, 뭐 웹툰에 학국물 밀리죠. 아니면은 우리가 웹툰 주제에서 최근에 회빙환이라고 하죠. 회기물, 빙의물, 환생물 똑같아요. 오히려 그게 한국에서 유행을 해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소재들은 일본으로 우리가 역수출됐어요. 예전에 흔히 말하는 이곡갱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곡갱이 뭐냐면은 이 세계에 고교생이 가서 깽판 치는 게 그러니까 자기 현대 지식을 가지고 중세시대 이런 데 가면 직 딸리니까 자기 가서 막 페니실린 만들고 항생제 만들고 막 이런 거 비누 만들고 옛날 그거 이블데드 시리즈가 그거예요. 그렇죠. 일본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다양성이 상실된다고 그러고 이게 결국은 이제 그럼 만화라는 한국 만화 때문이네? 아니 그러니까 한국 만화가 아니라 대중성을 그게 추수하는 장르의 한계성이 돼요. 만화라는 어떤 예술성을 가진 예술 만화도 있겠지만 결국은 대중성을 추종하게 되면은 살아남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악화를 양을 구축한다고 하듯이 결국은 잘 팔리는 것들 또는 잘 읽히는 것들 그런 식으로 어떤 뭐랄까 대중 추종의 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우리나라의 뭐 문제라면 시장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아톤첩인데요. 네. 뭐 이름 어떤 유래가기 있어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소설가이자 극작가 안톤체오 이름을 딴 건데요. 인간 존중, 가치 창조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미약품은 제약산업의 미래입니다.